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지난 6월 컴텍스 2019에서 처음 발표 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인텔 코어 i9 9900KS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i9 9900KS를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고급형 메인보드와 2080 Ti를 장착한 고사양 컴퓨터인데요. 케이스도 멋지고 LED 쿨러를 사용해서 외관과 내부가 꽤 화려하고 멋집니다. 이 PC는 컴퓨전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컴퓨전은 국내 최대 컴퓨터, 전자제품, 전자몰로서 업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고객 만족도 또한 높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CPU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인텔 코어 i9 9900KS 스페셜 에디션 프로세서 박스인데요. 이 제품은 인텔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i9 9900K 프로세서와 동일한 아키텍처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9900K를 많이 선택하죠. 근데 기존의 9900K와 9900KF 같은 경우에는 8코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2개 코어만 터보 부스트로 5GHz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GHz로 항상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i9 9900KS는 좀 특별하죠. 터보 부스터로 동작할 때 올코어 5GHz로 오버클럭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터보 부스트는 시스템이 작업할 때 CPU 코어 일부를 최대 클럭으로 동작시켜서 성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건데요. 인텔 코어 i9 9900KS 스페셜 에디션은 터보 부스트를 동작할 때 모든 코어가 5GHz로 동작합니다. 마치 오버클럭을 해서 모든 코어를 5GHz로 올리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5GHz까지 올라간 게 보이죠? 인텔 코어 i9 9900K 같은 경우에는 열 설계 전력이 최대 95W였습니다. 이번에 인텔 코어 i9 9900KS 스페셜 에디션 프로세서는 열 설계 전력이 127W로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올코어 터보 부스트 5GHz로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보드도 조금 중요한데요. 기존의 9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인텔 300 시리즈 칩셋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인텔 코어 i9 9900KS 프로세서는 300 시리즈 중에서도 G390 칩셋 메인보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G390 칩셋에서도 전원부가 좀 튼튼하고 최신 바이오스가 적용된 G390 메인보드를 추천합니다. i9 9900KS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네벤치 R15를 동작시켜 봤습니다. CPU 멀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49가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띄운 상태로 지금 측정해서 수치가 조금 낮아졌는데 높게 나올 때는 2160점을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CPU를 오버클럭을 해서 겨우 나왔던 점수가 여기서는 그냥 노멀 상태로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온도도 상당히 낮게 잘 유지되고요. 20도 후반대, 30도 초반대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가장 높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도 80도를 넘지 않는 온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올커어 5GHz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에 부담을 많이 줬을 때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고 난 뒤에 인코딩을 해봤습니다. CPU에만 부담을 걸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온도를 보면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80도 이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코어가 5GHz까지 올라간 거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낮게 온도가 잘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편집과 시네벤치 R20을 같이 돌려봤는데요. 이러면 훨씬 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부하를 주는 거겠죠. 이렇게 부하를 줘도 70도에서 80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야 82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하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뭐 일반적인 작업이나 조금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CPU 온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i9 9900KS 스페셜 에디션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올커 5GHz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클럭이 많이 높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고 그로 인해서 작업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업이 좀 더 빠릿빠릿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할 때 올코어 5GHz로 보통 오버클럭을 설정해 놓고 하게 되는데 초보자들도 이 CPU를 사용하면은 그냥 바로 오버클럭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할 때도 뭔가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코딩 작업할 때도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할 때 효과를 좀 많이 넣거나 할 때는 CPU의 부담이 좀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럴 때 확실히 이 고성능 CPU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CPU 성능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어 개수도 많고 코어 클럭 자체도 높기 때문에 i9 9900KS는 상당히 높은 성능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 이 정도의 값어치를 본다면은 게이밍 PC를 원하는 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막시무스 11 포뮬라 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와 코잇을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G390 칩셋 메인보드 중 상위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인데요. 막시무스 11 포뮬라는 막시무스 메인보드의 상징으로 냉각 블록, 지능형 오버클럭, 소프트웨어, 놀라운 폴리시 미러 마감, 라이브 대시 OLED까지 차별화된 기능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CPU 전원부에는 수냉 쿨러와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칠 EK3 냉각 블록이 있습니다. 2인치 사이즈의 라이브 대시 화면에는 제가 원하는 정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를 통해서 CPU 온도나 또는 클럭 등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펜 속도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적용시키면 해당 이미지가 뜨도록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커스텀 배너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우라 싱크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메인보드나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그리고 지원하는 액세서리가 있는 경우에 색상을 변경하고 효과를 적용시키면은 멋진 조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할 때 조명이 뭐 더 성능을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재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메인보드 유틸리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오버클럭도 가능하고 전력을 좀 더 개선하는 효과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를 좀 더 올리는 효과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메모리는 G스케사의 트라이던트 G 로열 골드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32GB 3200MHz의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했는데요. 램 타이밍의 CL14이고 쿼드킷으로 고수율 램입니다. 상단에 보면 실제로 듀얼리처럼 상당히 이쁘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다양한 빛이 출력되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SSD는 M.2 방식의 인텔 660p QLC SSD 512GB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QLC SSD에 비해서 성능이 좀 뛰어나고요. 부하를 좀 많이 주고 용량을 좀 많이 채운 상태로도 성능이 좀 줄어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서 괜찮은 SSD인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에이수스의 ROG 스틱스 RTX 2080 Ti O11G 게이밍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고성능의 모델이고요. 물론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인 만큼 웬만한 게임에서는 전부 다 거의 풀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중 하나입니다. 제품 후면을 보면 금속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LED를 끄고 켜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면 히트파이프와 냉각핀을 보면 상당히 두껍고 튼실한 게 사용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팬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팬이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고 필요할 때는 아주 빠르게 동작하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최근에 적용된 모델들은 이렇게 팬이 끝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띠로 붙어 있는데 팬이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면서 바람을 더 안쪽으로 잘 밀어 넣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의 SF100
F14MG라는 1000W급의 파워를 사용했습니다. CPU는 9900KS의 높은 열 설계 전력을 견디기 위해서 3열 순행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쿨러 마스터의 마스터 리퀴드 ML360R RGB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3열의 긴 라디에이터가 보이고 흡기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QHD 해상도의 32인치 모니터인데요. 그래서 FHD 해상도의 모니터보다는 사용했을 때 프레임이 좀 더 하락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지금 144, 150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설정한 방법은 옵션은 올 울트라에 렌더링 크기는 100으로 좀 조정했습니다. 이걸 120으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프레임이 하락해서 120, 110 이 정도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프레임 많이 떨어질 때는 100 이 정도까지도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할 때 이거는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서 100 정도로 놓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QHD 해상도를 사용하지만은 거의 130, 144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게임할 때 전혀 잡렉, 뭐 끊기거나 이런 부분도 없이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성능의 CPU를 사용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까지 같이 사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게임할 때 웬만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끊김없이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i9 9900KS가 들어간 시스템을 사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CPU 성능도 좋아지고 나머지 그래픽카드나 뭐 메인보드 이런 성능도 다 높아지니까 뭐 게임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완벽한 시스템, 상당히 고성능의 시스템을 꼭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춰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질문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